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조금 직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용기 있게 들어주신다면 앞으로 어떤 여성이든지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아내의 클리토리스를 자극하려고 해도 아내가 아무 반응 없이 누워만 있거나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고 심지어 불편한 기색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남자로서 능력을 잃었다고 서둘러 자책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나이가 들어 매력이 사라진 탓이라고 오해하지도 마십시오.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성은 50대, 60대를 넘어서면서 더 이상 젊을 때처럼 풍부한 에너지와 쉽게 불타오르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번 절정에 오르지 못한 경험이 쌓이면 감각은 점점 무뎌지고 굳어집니다. 몸은 여전히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서서히 문을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속으로는 이미 큰 기대를 접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평생 동안 한 가지 오해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아내가 차가운 것뿐이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도 남성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그저 두 다리 사이 어딘가를 대충 스치듯이 건드린다고 해서 감정이 살아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요. 클리토리스는 가장 예민한 부위인 동시에 가장 쉽게 상처받는 부위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건드리면 쾌감은커녕 통증과 따가움, 불쾌함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아내의 마음은 더욱 멀어지고 차가워집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아내와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 아내가 등을 돌리며 기늘은 피곤해 라고 조용히 말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당신의 손길이 한 번도 제대로 맞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잘못된 출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올바르고 섬세하며 감각이 살아있는 방법으로요. 그렇게 한다면 당신 곁의 아내는 다시 한 번 아니 여러 번이라도 당신의 손길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민호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 걸으며 5가지 클리토리스 자극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수천 번의 상담과 직접적인 지도를 통해 오랜 세월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진정한 절정을 경험하지 못한 부부들을 위해 정리된 기술입니다. 이 기술에는 남성의 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감각을 아는 손가락만 있으면 됩니다. 정확한 지점, 정확한 순간 그리고 정확한 방법 그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클리토리스를 자극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5가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어 이미 끝났다고 느낀 여성에게조차 다시금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미리 경고드립니다. 영상을 절반만 보고 성급하게 따라하신다면 잘못된 방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감정의 문이 영원히 닫혀버릴 수 있습니다. 너무 강하게, 너무 건조하게 혹은 너무 이른 타이밍에 잘못 건드리면 아내는 다시는 당신이 손을 대는 걸 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아내를 만졌는데도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얼음처럼 차갑게 누워만 있고 신음도 끌어도 없다면 아래 댓글에 점 하나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구독해 두십시오. 그래야 황혼의 사랑을 행복하게 채워줄 다음 영상을 누구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점 하나가 바로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증거이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다는 표시이며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약속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비웃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평생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내를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내 곁에 설 자격이 있는 남자의 모습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클리토리스가 실제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수많은 남성들이 30년 동안 잘못된 방식으로만 건드려 왔는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건너뛴다면 그 다음에 이어질 모든 기술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5가지 기술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를 먼저 해야 합니다. 바로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손을 잘못된 위치에 두면 아무리 화려한 기술을 써도 결과는 똑같이 침묵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클리토리스는 그저 두 입술 사이에 있는 작은 알갱이 하나일 뿐이라고, 눈에 보이는 작은 점 그것만 건드리면 된다고.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클리토리스는 초인종처럼 눌러서 반응하는 버튼이 아닙니다. 땅속 깊숙이 뻗은 뿌리에서 지상으로 아주 작은 싹 낸 나무와 같습니다. 만약 그 작은 싹만 눌러서 꽃이 필 거라 생각한다면 평생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쾌감을 길러내는 뿌리, 신경, 생명의 맥은 모두 깊숙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제대로 건드리지 못하면 꽃은 피지 않습니다. 맥을 제대로 짚지 못하면 감정은 절대로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단지 클리토리스의 머리, 글란스라 불리는 부분일 뿐입니다. 보통은 얇은 피부, 즉 클리토리스 후드로 살짝 덮여 있으며 여성이 등을 대고 누워있을 때의 부분은 위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머리에는 무려 8,000개가 넘는 신경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쪽에는 다리라고 불리는 두 갈래의 구조. 크로라가 양쪽 대순을 따라 약 9cm나 뻗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쾌감을 쌓아두고 있는 중심지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너무 일찍, 너무 건조하게 그리고 완전히 엉뚱한 곳을 건드린다는 점입니다. 자신은 자극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감각이 거의 없는 피부만 문지르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차갑다고 오해하지만 사실 그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조조차 모르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아내는 그저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신음소리 하나, 손을 잡아주는 반응 하나조차 없는 상황 말입니다. 만약 있었다면 지금 화면 앞에서 고개를 살짝 끄덕여 보십시오. 저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는 변화하기 위해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우면 지난 30년 동안 이미 건드렸다고 착각했던 곳, 그러나 단 한 번도 진짜로 다 본 적 없는 그곳을 비로소 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술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클리토리스 전체 시스템을 깨우는 방법입니다. 단지 머리뿐 아니라 그 아래 잠들어 있는 신경과 다리까지 함께 깨워내는 기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손을 사용하는 방법만 다루겠습니다. 만약 입을 이용한 자극법이 궁금하시거나 배우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알고 싶다라고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손과 입을 함께 활용해 여성을 절정으로 이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내는 당신을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손을 사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손이 차갑고 건조하며 긴장돼 있다면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클리토리스는 여성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충분히 따뜻하고 부드럽고 섬세할 때만 열립니다. 이제 첫 번째 기술을 소개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수십 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 기술은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손가락이 길거나 유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급스러운 스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손바닥 전체만 있으면 됩니다. 따뜻하게 귀 기울이며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주는 것, 저는 이 기술을 손바닥 덮기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머리만이 아니라 양옆 깊숙한 다리 부분까지 감싸 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손을 앞으로 내밀고 힘을 뺍니다. 손가락을 세우지도 근육을 긴장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런 다음 손바닥 전체를 음부 위에 가볍게 얹습니다. 마치 관계가 끝난 뒤 여인의 가슴 위에 손을 올려두는 것처럼 따뜻하고 넓고 든든하게요. 바깥쪽 두 손가락 검지와 새끼손가락은 양쪽 대음순의 다하 안쪽으로 살짝 눌러줍니다. 가운데 손가락은 끝이 아니라 뿌리 부분이 클리토리스 후드 위에 닿도록 합니다. 세게 누르지 마십시오. 비비지도 마십시오. 그저 그대로 두고 아주 작은 원을 천천히 그립니다.
마치 칭얼거리는 아기를 달래듯이 느리고 잔잔하게. 만약 상상이 잘 되지 않는다면 가전엔 따끈한 찰밥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다고 떠올려 보십시오. 쥐지도 뒤섞지도 않고 그저 온기를 그대로 세우며 들게 하는 것, 바로 그건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 방법은 아내를 단번에 떨리게 만들지는 않지만 그녀의 신경계를 깨워내고 피를 흐르게 하며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질이 촉촉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이 안전함을 느끼게 한다는 점입니다. 여성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녀는 문을 엽니다. 단지 방의 문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요. 저는 이 기술을 두 가지 순간에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첫째는 시작할 때,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둘째는 아내가 절정에 가까워졌을 때입니다. 그때 다시 손바닥을 얹고 힘을 조금만 더 해주면 아내는 마치 처음 사랑받는 순간처럼 당신을 꼭 끌어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손이 차갑거나 건조하거나 서두르고 있을 때는 절대로 이 기술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서두르는 솔로도 클리토리스를 다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두 번째, 기술 정적인 압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움직일 필요도 리듬을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일정한 힘을 유지한 채 여성의 몸이 스스로 당신의 손을 향해 다가오도록 느끼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 일정한 힘이 어느 정도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저울도 기계도 필요 없는 아주 간단한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순간 여자를 떨리게 만드는 것은 움직임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멈춤일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쓰다듬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점, 한 힘, 한 리듬으로 가만히 머물러 주어야 그 감정이 마치 작은 잔에 물이 차오르듯 서서히 넘쳐오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기술. 저는 이것을 정적인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하게 들리지만 사실 거의 95%의 남자들이 수년 동안 잘못해 왔습니다. 제가 솔직히 하나 묻겠습니다. 아내를 만졌는데 그녀가 신음도 하지 않고 안아주지도 않고 아무 반응도 없이 그저 누워서 모든 게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는 듯한 순간 몇 번이나 겪어보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는 이해합니다. 잘못은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극도로 섬세한 방법으로요. 당신은 중지나 검지 더 편하게 다룰 수 있는 손가락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을 클리토리스 머리 정확히는 후드 위에 살짝 올려놓습니다. 비비지도 세게 누르지도 움직이지도 마십시오. 그저 그대로 두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아픈 사람의 가슴 위에 손을 얹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처럼요. 5초에서 10초 정도 그대로 두십시오.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이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달라지고 몸이 살짝 당신의 손 쪽으로 기울어지며 아무 말이 없어도 다리를 조금 오므리거나 깊은 숨을 내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감정의 맥을 제대로 짚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상상이 잘 안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긴 하루를 마치고 어깨가 뭉친 곳에 따뜻한 찜질팩을 올려놓았을 때를요. 마사지도 두드림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머물러 있으면 피가 돌고 몸이 스스로 치유됩니다. 여성의 클리토리스도 같습니다. 강한 자극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저 귀기 기울여주는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당신은 이것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누르고 유지하고 떼고 몇 초 쉬었다가 다시 누르는 겁니다. 그 반복마다 감정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살짝 신음을 내거나 허벅지를 조여온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녀의 몸이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억지로 세게 누르면 감정은 단숨에 닫혀버립니다. 살짝 열려있던 문이 강한 힘에 쾅 닫히듯이 말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그저 거기 서서 따뜻한 손길로 적당한 힘으로 머물러만 있어도 결국 그 문은 스스로 열리게 됩니다. 아마 지금쯤 그 적당한 힘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하고 궁금하실 겁니다. 기계도 측정기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눈으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내의 눈꺼풀이 살짝 감기며 떨리거나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열리는 순간
그때가 바로 멈추어야 할 힘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그 작은 반응이 바로 더 깊이 나아가도 좋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무 반응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녀의 몸이 여전히 조용하다면 어쩌면 아내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여성일지도 모릅니다.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부드럽고 마치 닿지도 않은 듯한 손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기술 바람결 같은 터치입니다. 이 방식은 아내가 곧바로 터져나오도록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을 천천히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너무나 가볍게 당신조차도 지금 내가 정말 닿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의 터치. 하지만 만약 그 순간이 맞고 그 여성이 그 감각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단 한 번의 스침만으로도 그녀는 새벽의 산들 바람이 잔잔한 호수를 스쳐 지나갈 때처럼 온몸이 파르르 떨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방식을 에무하드 스치는 터치라고 부릅니다. 힘을 주지 않습니다. 누르지도 않습니다. 비비지도 않습니다. 그저 손끝으로 아주 가볍게 클리토리스의 후두나 그 주변을 마치 꿈결에 들어갈 때 느린 호흡처럼 천천히 스쳐 지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목적은 여자를 당장 신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터치의 목적은 단지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살짝 그녀가 스스로 문을 열 만큼만요. 만약 그녀가 이 방식에 맞는 여자라면 당신은 곧바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팔의 솜털이 곤두서거나 피부가 미세하게 움찔거리거나 숨결이 가슴에서 살짝 막히듯 멈추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녀가 몸을 움츠리거나 얼굴을 찌푸리거나 혹은 살짝 힘을 주어 긴장한다면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모든 여자가 이 터치에 어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못 쓰이면 설렘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 피부 위를 기어가는 듯한 간지러움, 불편함, 짜증으로 변해버립니다. 아직도 상상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부드러운 부두로 고운 화선지 위에 그림을 그린다고. 손이 가볍고 정확한 때와 자리에 닿으면 먹물이 종이에 스며들어 눈을 뗄 수 없는 그림이 됩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거나 힘이 지나치면 종이는 찢어지고 먹물은 번쩍 모든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손이 아니라 눈입니다. 관찰이 열쇠입니다. 당신이 에무하드 스칠 때 그녀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거나 입술이 민묘하게 열리거나 가슴이 손길에 맞춰 오르내린다면 계속하십시오. 하지만 몸이 굳고 움직임이 전혀 없다면 다시 이전 기술로 돌아가야 합니다. 손바닥 덮기나 정적인 압력으로 돌아가 그녀의 감정을 열어야 합니다. 야 무터치는 다른 기술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강렬한 파동 사이에 놓인 부드러운 석곡과도 같습니다. 만약 클리토리스를 자극하는 일이 하나의 교향곡이라면 이 터치는 긴 여운을 남기며 청자를 더 깊이 끌어당기는 지속음 같은 것입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가슴을 먹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다음은 서두르지 마십시오. 아내가 숨을 내쉴 수 있도록 두십시오. 여운을 느끼도록 기다리십시오. 제대로 했다면 그녀는 신음하지도 말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당신의 손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비로소 다음 기술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클리토리스 머리 위를 가로질러 스치는 움직임. 아주 단순한 동작이지만 잘못하면 그녀를 아프게 하고 흥미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면 단 2분 만에 아무런 삽입 없이도 그녀의 몸은 파도처럼 연속적으로 떨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방식을 시도했는데도 아내가 여전히 침묵했다면 댓글에 점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여기서 듣고 있고 배우려 하며 아내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은 조금 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기에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을 잘못하면 아내는 다시는 당신의 손길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그녀의 눈빛은 몇 년 동안 길을 잃었다가 마침내 자신을 되찾은 사람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자가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녀가 작은 신음을 내고 손을 살짝 조이거나 엉덩이를 당신의 손 쪽으로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그녀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한 때입니다.
이때는 더 이상 원을 그리며 쓰다듬지도 애무하듯 스치지도 마십시오. 이제 새로운 동작이 필요합니다. 바로 가로 스침입니다. 바람결처럼 가볍고 부드럽고 느리게 손가락의 말랑한 부분으로 클리토리스 후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다시 반대로 천천히 스쳐 지나가십시오. 속도는 두 사람이 서로의 호흡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느려야 합니다. 이 동작은 절정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잘못된 손길, 상처와 실망 속에서 잊혀진 깊은 신경과 감정을 깨워내기 위한 것입니다. 상상이 잘 안 되신다면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당신이 작은 흙은 숟가락을 들고 연유의 표면을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이 너무 세면 막이 깨져버리지만 손길이 충분히 섬세하다면 가벼운 파문이 번져나가듯 그녀의 마음 깊숙이까지 퍼져갑니다. 이 움직임은 단 2~3번만 반복하십시오. 그 다음은 완전히 멈추고 손을 아랫배나 치골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단지 온기를 전하는 듯 머물러주는 겁니다. 이 순간이 바로 쾌감의 여운입니다. 감정이 피부에서 심장으로 스며드는 시간. 이때 그녀가 신음을 터뜨리거나 가슴이 크게 오르내리거나 이불을 움켜준다면 그 순간이 바로 5번째 기술로 나아갈 때입니다. 5번째 기술은 새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잊힌 기술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녀가 좋아했던 동작을 똑같은 리듬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도, 자세를 바꿀 필요도, 말을 섞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그녀가 가장 크게 반응했던 그 동작. 그것이 원이든 가벼운 스침이든 살짝 누르는 것이든 그 동작만 일정하게 반복하십시오. 딱 2초에 한 번 같은 리듬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도전하지 마십시오. 추측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누워있지 못할 것입니다. 몸을 젖히고 가슴을 내밀고 큰 소리로 신음하며 당신을 꽉 끌어올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강해서도 특별히 잘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화려한 연인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정확히 올바른 순간에 끝까지 놓지 않고 다가와 줄 남자를 원할 뿐입니다. 만약 클리토리스를 자극하는 일이 하나의 음악이라면 4번째 기술은 고조되는 전환 부위고 5번째 기술은 반복되는 후렴입니다. 반복 속에서 감정은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과장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부터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일정한 반복 끝에 아내가 떨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닙니다. 감정이 차고 넘쳐 더 이상 억누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평생 모르는 그 일을 당신은 해낸 것입니다. 손끝으로 그리고 이해심으로 아내를 진짜로 만족시킨 것입니다. 혹시 이전에도 비슷한 시도를 했지만 아내가 여전히 차갑게만 반응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상 아래 점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여기 있고 끝까지 배울 용기를 지니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지금까지 배운 5가지 기술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드릴 것입니다. 기억하기 쉽고 따라하기 쉽고 나이를 넘어라도 다시금 행복의 몸을 떨게 만들 수 있는 완전한 한 세트로요. 여기까지 함께 따라와 주신 당신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수십 년 동안 아내를 어떻게 만져왔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다시 배우고 다시 고쳐보려는 용기를 가진 남자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다시 한번 진짜로 깊이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만큼 아직도 사랑을 간직한 남자 역시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건 단순히 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연결의 문제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누워온 아내와 다시 이어지는 일, 눈빛으로 호흡으로. 그리고 작지만 의미 깊은 손길 하나하나로 다시 이어지는 일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더 이상 잠든 척하지 않도록, 더 이상 등을 돌리지 않도록, 더 이상 의무처럼 침묵 속에 견디지 않도록, 대신 그녀가 처음 제대로 사랑받던 순간처럼 신음을 터뜨리도록 저는 당신께 5가지 기술을 알려드렸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성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아내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남편으로 귀 기울이는 남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손바닥으로 전체를 깨워내는 법, 부드럽고 압박하지 않고 단지 시작을 여는 방법. 정적인 압력으로 감정의 받침점이 되어주는 법, 움직이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단지 함께 있어주는 방법. 바람결 같은 터치로 오래 잠들어 있던 감각을 깨워내는 법, 파도처럼 옆으로 스쳐 지나가며 깊숙한 신경을 흔드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을 그리며 반복해 아내가 절정을 원하게 그 순간을 붙잡고 싶게 만드는 법. 혹시 여전히 혼란스럽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배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단지 시작만 하십시오. 단 한 번의 올바른 손길만 있어도 이미 꺼진 줄 알았던 불꽃은 다시 타오릅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이전 어느 때보다 뜨겁고 찬란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정말로 계속 배우고 싶다면 여자가 감정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남자들의 흔한 실수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잘못들을 피하고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요. 원하신다면 영상 아래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알아차릴 것입니다. 아직도 어딘가에서 남편 곁에 누워있으면서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손길을 갈망하는 여자가 있다는 것을요.